장이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701.30이네요. 첫번 음봉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봉 보겠습니다. 두 번째 봉. 몸통을 감싸 안는 양봉이고요. 세 번째 봉. 양봉으로 위로 방향을 잡네요. 네 번째 현물 시작봉. 위로 갑니다. 자, 여기서 매수하겠습니다. 705.61. 위로 한번 더 가네요.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고 약간 음봉을 그리려고 하는데 바로 해서 빠지면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이 현물 시작봉의 저점이 훼손하면 나와야 됩니다. 물론 강하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은 이런 라인을 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이 훼손되지 않고 있는데요. 위로 방향을 잡게 되면 요 라인도 유효하죠. 요 라인. 못 미치고 다시 음봉이 나네요. 이 라인 이제 훼손하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청산. (703.75네요) 1.85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고점이 살짝 낮아지는데 위로 방향을 잡네요. 항상 이제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계속 끌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안타깝죠.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외국인 선물 사네요. 여기까지 외국인 기간 매도인데 선물도 매도했는데 선물을 대감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주식도 아침에 파는 듯 하다가 플러스 모멘텀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네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현물 시작봉으로는 10시 전에 이제 보통 끝내는 게 맞고, 테크니컬리 이런 모습이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끌고 간다 그러면 이 라인을 꺼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시세가 진행되고 나니까 끊는 그런 부분은 좀 곤란한 거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그거죠. 이제 굉장히 스티프한 가속 라인이라고 하는 이 라인. 이 라인 꿰주면 나온다.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런 건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의 깊이와 폭을 가지고 조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상관없이 저는 항상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선을 그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여기 봉 했는데 이거의 저점이 봉 완성 기준으로 훼손되지 않으면 난 끝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것도 있죠. 그걸 살짝 깨지고 가면 어떡할 겁니까? 완성 기준으로. 그러니까 자꾸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갖다 붙이려는 그런 부분을 복기를 통해서 자기 통제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 기간 현물 매수 모멘텀 플러스고요. 선물도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멘텀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테크니컬리 딱 뚫을 때 나쁘지가 않죠. 그럼 여기서 뚫었을 때 아니면 이 고점을 뚫었을 때 하고 라인 어떻게 끊나요? 꺼버리면 되죠. 라인을. 제일 저점부터 이렇게 꺼가지고 여기 이탈하면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3단으로 다 매도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모멘텀 다 플러스네요. 이 고점 부분에서 굉장히 빠져도 이유가 있고 올라도 모멘텀이고 참 할 말이 많은 시세라 어렵습니다. 매매가. 솔직히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여기까지 빠진다고 해서 내가 팔아야 되나? 이까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장 후반이 되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시세가 많이 났네요. 그리고 이제 그 모멘텀 수급의 모멘텀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여기가 3단 매수기 때문에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적으로 마이너스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다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절대적 숫자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줄여가는 이런 모습에서는 베팅을 하기가 애매하죠. 그리고 또 신고가를, 그러니까 오늘의 최고점을 뚫는 이런 시세가 기술적인 테크니컬로 붙는 건 상관없지만 수급이라는 걸 좀 지켜보고 있는데, 수급도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베팅해도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수급 자체가 절대적으로 마이너스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 더블 탑을 그리네요. 선물 수급 모멘텀 살아있고 외국인이 살짝 현물을 줄입니다. 선물 모멘텀은 살짝 주는다 하다가 시세가 이 라인을 깨지를 않죠. 지금 일단은 저는 항상 이게 깨지려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툭 하는 이런 모습은 최소한 보여야 된다.
예, 테크니컬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세가 강하네요. 예. 금리는 계속 오르고. 또 위에 올라섰습니다. 지금 외국인 선물을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페이스가 계속 사는 페이스입니다. 수급도 외국인이 다시 주춤하더니 플러스로, 예, 기간도 사고요. 3단 플러스입니다. 현재 시세가 빠져야 빠지는 거지, 예, 섣불리 예측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시장 잘 살펴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주도주가 딱 보이죠. 예. 오늘 주도주는 자동차주입니다. 계속 오르네요. 예, 이런 데서 막 숏을 치서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수급 자체가 플러스 모멘텀입니다. 예. 매도를 섣불리 갖고 있다는 자체가 일단은 맞질 않고, 예, 만약 갖고 있다면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예. 시장은 딱히 강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지만 오늘 주도주 현대차와 기아차가 그냥, 예, 굉장히 강하게 버티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쉽게 빠지지 않는다. 예. 자, 2시 넘어갔고, 예. 오늘도 만기일이죠. 뭐 어떻게 될지 몰랍니다.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자, 오늘, 예, 음봉 나는다 하다가, 예, 양봉이 3개 났어요. 이런 봉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예, 나중에 이제 매매를 많이 하다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악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S&P 500 선물이, 그다음 나스닥 선물이 한 1% 정도 빠지는, 뭐 사실상 뭐 트럼프가 이제 그린란드에 대해서 이제 야심을 드러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틈타서 이제 유럽과 대척점에 설 것이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약간 불협화음이 예상되는 그런 기대치가 반영되면서 우리나라 선물이 낮게 출발했어요. 예.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처음에 음봉 날라 하더니 땅땅땅 때립니다. 예. 땅땅땅 때릴 때 이때 이런 악재가 나왔고 S&P 선물이나 이런 게 되게 안 좋은데 왜 땅땅땅 위로 올라가지? 이럴 때 상당히 숏을 치는 거 조심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역발상 효과라 그러나? 예전에 2016년도인지 뭐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 시장 뭐 전 세계 시장이 뭉개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S&P하고 뭐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본장 시작하자마자, 예, 그걸 플러스로 돌려서 마감을 시켰죠. 그 이후에 뭐 뉴스가 뭐 칼 아이칸이 뭐 1조 달러를 질렀다는 뭐 이상한 얘기가 막 나왔습니다. 1조 달러, 1조 원인지. 그러니까 항상 어떤 악재가 있는데 그 악재를 무색하게 하는 땅땅땅. 예. 여기서 얼마나 많은 플레이어들이 숏을 쳤겠습니까? 그런 악재를 보고. 최근에도 많이 올랐기도 했고. 근데 시세가 땅땅땅 하면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예.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빠지죠. 빠져서 그럼 다시 숏인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오늘 상당히 강한 장이 펼쳐졌어요. 수급도 보면 아침에 잠깐 파는 물량이 있는다 하다가 다 플러스 모멘텀으로 전환이 됐고 선물도 플러스로 마감. 요인 주식 플러스 마감. 기간만 마지막에 2시 이후에 약간 팔고 끝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메이저 시장 참가자들은 그렇게 뭐 이렇게 좀 그게 뭐 힘든 얘기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수급을 보여줬다는 거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장 초반에는 이런 막 팔았죠. 예, 그 그린란드 이슈 때문에 10시 이후에 계속 한 번도 매도가 없어요. 크게 올랐다가 프로그램이 크게 들어왔다가 조정받다가 다시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대부분이 매수 쪽으로 바뀌어 있는 시장에서 매도로 굳이 그린란드가 뭐 유럽에 어쩌고 저쩌고 뭐 유튜버들이 뭐 온갖 얘기를 다 했겠죠. 아침에 장 시작 전에. 그럼 무색하게도 이렇게 바뀝니다. 결국 뭐가 중요하냐? 그 메이저 수급하고 그다음 시세가 제일 중요하죠. 시세 1번. 시세가 안 빠지는데 내가 무슨 어떤 평론가가 돼가지고 아니면 당위성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금리도 계속 오르고요 지금. 예. 계속 빠지죠. 국채가 굉장히 오른다는 뜻입니다. 근데 원달러도, 예, 오늘 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쉽게 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도주가, 예, 딱 생겼죠. 예. 왜 올랐나요? 전 주식 전문가가 아닌데, 예,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나요? 지난주에는 왜 많이 못 올랐을까요? 예. 최근에 패턴 보시면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어요. 예. 반도체 올랐다. 제일 처음에는 은행이 올랐죠. 그 다음에 반도체 오르고, 그 다음에 뭐 방산, 뭐 기타 등등 다 오르고, 사실 현대차 같은 자동차주가 제일 늦게 올랐어요. 예. 근데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예. 선물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예. 왜? 이렇게 해서 시세가 또 강하면 온갖 좋은 뉴스가 다 나옵니다. 시세가 올라서 뉴스가 나오는 거죠. 예. 예, 여러분 금일 어떠셨나요? 예, 이제
이를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항상 선물에서 강조드리는 바는 크게 손실나면 안 된다. 그리고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된다. 틀렸으면 빨리 틀렸다고 나와야 되고요. 이 고집이 패가망신을 만듭니다. 시장은 내일도 열린다 그랬죠. 굳이 오늘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 플레이어들 중에 많으신 분들이 이 그린란드 이슈 때문에 매도를 처음에 많이 들어갔다가 손절했다가 다시 매도했다가 뭐 이러면서 초반에 손실이 많이 났다가 결국은 버티다가 손실 많이 났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예. 특히 이런 날. 예. 그러나 항상 뉴스를 길을 닫아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트레이딩할 때는 그냥 움직이는 시세 제 1번, 그 다음에 그 움직임을 만드는 수급, 그리고 주도주가 있는지 요것만 살펴보면 돼요. 너무나 많은 변수를 넣어가지고 시장을 예측해보겠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20년 넘게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 거 비슷하죠. 온갖 악재가 다 쏟아져가지고 장이 급락할 줄 알았더니 막 그때부터 급반등하기 시작하는. 예. 그래 뭐 악재 사라,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교훈도 있죠. 자 여러분 성공적인 트레이딩 되시길 바라면서 금일 복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